리하, 안녕하세요. 리자나카 김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데 보통 사용되는 수술법인데요. 안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구 모형들을 보시면은 망막이라는 건 이 안구 안쪽에 발라진 노란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란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고요. 안구 안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들을 다 통칭해서 망막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리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투명한 젤리 같은 게 꽉 차 있습니다. 이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거해주는 수술이 유리체 절제술이에요. 왜 유리체를 제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막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로막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습니다. 강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 망막 질환들은 이 유리체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망막 수술을 할 때는 유리체 절제술을 거의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흰자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세 군데를 뚫어서 이제 기계를 집어넣어서 안쪽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 제거 이후에 망막 쪽을 건드려야 되면 같이 망막 쪽을 건드려서 수술을 하는 방식을 통칭을 하는 거고요. 이런 수술을 하는 데는 되게 많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언제 하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유리체가 여기에 피가 나가지고 뿌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겠죠. 이걸 제거하는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망막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망막에 떨어지는 이유도 유리체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리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망막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망막 박리 때도 하고요. 황반 원공이라고 하는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거해드리기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망막과 유리체 간의 역학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병이 진행하는 걸 막거나 아니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수술을 하면 좋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수술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병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진행하는 걸 막는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수술을 해도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막 우와 좋아졌어 라는 느낌을 못 받겠죠. 하지만 그 수술의 목적은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진행하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망막 박리 같은 경우라면은 망막을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박리가 돼서 떨어졌던 시력이 망막에 붙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좋아졌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로 단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층을 건드려야 되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약간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수술을 하는 게 뭐 무작정 좋냐 나쁘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부분의 망막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약간 만성질환이죠. 각각의 주치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주치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단지 그냥 이 병이니까 유리체 절제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단지 유리체 절제술을 선생님들이 권할 때는 대부분은 이미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병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막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좋은 소리 듣기는 좀 힘든 수술, 단지 그렇다고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미루지는 않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거나 이건 치료를 안 하면 결과가 무조건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을 권장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각각의 병마다 워낙 경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오늘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술이고 그다음에 어떤 병에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가 각각의 망막의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병을 다루는 컨텐츠를 만들게 될 겁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워낙 생경한 단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내장, 라식, 라섹 하듯이 막 이렇게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수술법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망막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소수에서 시행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들도 있어요. 단지 그런 치료법들이 알맞지 않거나 좋지 않은 분들에서는 또 유리체 절제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망막을 치료하는 병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그냥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이런 병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환자분들이 가급적이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컨텐츠 너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리하.